일본 제품 전자기기부터 유니클로 불매운동까지 그 잘만 가던 일본 여행까지 비행기 환불 속출. 갑자기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베는 4일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 품목이지만 부품은 수입이 대부분. 아베 왜 이래? 작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대법원은 한국 사람들 옛날에 강제징용해서 써먹었으니까 돈으로 보상해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열린 똑같은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돈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복수로 이번 한국 때리기가 시작되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아베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맞아 라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 규제는 단순히 복수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 자국의 기업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니 무슨 초딩도 아니고 복수하려고 자국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란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기. 아베는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아베는 과거에도 이런 한국 때리기라는 카드를 잘 이용해왔습니다. 民主主義の原点である選挙が北朝鮮の脅かしによって左右され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왜냐하면 아베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게 바로 북한 때리기였거든요. 아베는 원래 약간 듣보잡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북한과 일본의 첫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왜 그랬을까요? 아베가 말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죄와 설명이 없으면 공동선언 성명은 재고해야 한다고. 북한이 사과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했거든요. 이후에도 아베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면서 보수 강경파들의 대표로 자리 잡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아베를 총리로 만든 셈이죠. 이번에도 대북 제재 카드, 안보 카드 써야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이 이례 없이 사이좋게 지냅니다. 아베는 카드를 쓰기가 망설여집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아베는 한국으로 타깃을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닙니다. 급습을 받았으니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그전에는 국산화를 안 한 걸까요? 결국 정부의 투자의지 부족, 전문 인력 부재입니다. 우리나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봅니다. 또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되어야 하며 해결이 안 되면 WTO에도 제소하겠다고 말합니다. WTO에 제소하면 해결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뭐 그 조치로 내세운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소재나 장비 개발에 1조 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국산화율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모아둔 관련 부품 재고가 최대 6개월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올해가 지나면 삼성, SK 어떡해?